새 대표로 안철수 전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네, 51.09% 득표에서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그러나 좀 간신히 과반을 넘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 역시 그래도 구간이 명간입니까? 아니면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까? 역시 안철수 전 대표가 당선이 됐는데 안철수 당이라는 게 새삼 확인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당원들은 그래도 네, 안철수에게 우리 당의 운명을 맡겨서 다시 한번 새로운 국민의당으로 태어나자 하는 희망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지율은 여전히 당 지지율은 여전히 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서 그것을 좀 어떻게 이제 극복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 될 텐데 어떻게 해야지 좀 지지율이 오르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네. 100일 간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네. 적폐청산과 함께 또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국민을 기피했지 않습니까? 네. 언론을 기피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파격적으로 언론과 국민과 소통하면서 그 적폐청산을 과감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네. 박수를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의당이나 야당이 설 자리가 적어지지만은 네. 산들바람은 불어도 봄날은 가고 네. 여름이 얼마나 더웠지만은 가을이 왔지 않습니까? 네.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좋은 정책도 했지만은 네. 최저임금, 비정규직, 원전, 건보 적용 좋은 일이지만은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 네. 전기 문제 네. 이러한 갈등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인사에 너무나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고 네. 달걀 파동 또 심지어 생리대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 저는 잘할 때는 박수 쳐주고 네. 금을 쳐놓고 기다리면은 걸려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와 함께 이제 금을 치고 기다리시겠다는 거고요. 최고위 논의 후에 대선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겠다.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대표 경선 과정에서 공개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지만 말이죠. 이것이 공개된다고 한다면 뭐 안철수 대표한테 좋은 얘기는 없을 거 아닙니까? 좋은 얘기가 있건 없건 네. 있는 역사를 그대로 공개해서 귀감을 삼아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전당대 경선 전에 공개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대선 평가서에 대해서는 저는 누차 얘기했지만은 제가 당시 당 대표로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대선이 패배됐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났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 면담에 응하지 않고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 모든 책임을 제가 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잘못한 것, 잘한 것. 귀감을 삼아야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래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대표도 이제 이 대선 평가 보고서를 보고 이제 본인도 어떤 성찰할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겠군요. 당연히 해야죠. 네. 그걸 하지 않으면은 미래로 갈 수 있습니까? 네. 안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제2창당의 길, 단단한 대한야당의 길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대여 전선이 좀 더 뚜렷해지는 것 아니냐, 강경투쟁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또 관측도 있던데요. 당연히 뚜렷해야지고 야당은 강해야 됩니다. 네. 강한 야당이 있을 때 강한 대통령, 강한 정부 여당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과연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문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은
하루에 20, 30조씩의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죠. 네. 예를 들면은 우리 국민의당은 20대 개원, 19대 개원 국회 초에 항상 먼저 이끌어갔습니다. 네. 먼저 대안을 제시해서 캐스팅 보터가 아니라 리딩 파티, 선도 정당으로서의 길을 갔기 때문에 네. 그 경험을 가진 안철수 대표께서도 강할 때는 강하고 또 협력할 때는 협력해서 어떻게 됐든 대통령이 탄핵돼서 감옥 가 있고 네.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때는 돕고 네. 강하게 반대할 때는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 네. 우리 국민의당의 갈 길이고 그러나 모든 것은 먼저 결정을 해서 이끌고 가는 선도 정당의 길을 가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선명한 야당의 길을 가겠다. 뭐 그런 뜻으로도 읽히는데요. 어떻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되면 바른정당과의 연대가 좀 과석화될 것 아니냐,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전망들이 좀 많았는데요. 그런 제가 안철수 대표 출마할 때 저하고도 충분한 얘기를 했고 네. 그러한 내용들도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중립을 지키면서 사실 세 가지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네. 첫째, 우리 국민의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이어받아서 남북 교류 협력,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그러한 대북 정책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네. 두 번째는 호남만 가지고도 안 되지만 호남을 빼고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의 홈베이스인 호남을 공고히 지키면서 네. 전국 정당의 외연 확대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 바른정당과 통합 연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그분들은 비록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협력한 공로는 있지만은 네. 우리와 대북 정책의 정체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공존은 할 수 있지만 네. 연합 연대는 할 수 없다. 네. 그렇게 해서 특히 애매했던 안철수 대표의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네. 또 다른 후보들과 TV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 세 가지는 확실하게 정리됐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나 네. 연합은 정체성 문제로 하지 않고 단 공조가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가 됐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정책 연대는 가능하지만 그 외의 연대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는 생물이 연대도 네. 그렇게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거지 무엇을 가지고 네. 조직적으로 할 수 없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리딩 파티 선도 정당으로서 이끌고 가지 않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의 이중대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당의 이중대다. 이런 이중대당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도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20대 국회 개원 때처럼 해나가겠다. 이렇게 안철수 대표도 잘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보면은 당의 활로의 어떤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다른 야당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여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야3당이 단일 후보를 내야 한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는 단일 후보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또 제안을 했던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도둑질도 너무 빨리 합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 국회에서 예산국회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약 670여 개의 법안 정비가 필요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또 국민 속에 들어가서 정치는 특히 우리 국민의당은 우리 국민의당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생각을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잘하고 네. 선도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면은 우리 지지도가 올라갈 겁니다. 네. 그러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야지. 네. 지금 벌써 국회와 예산 또 할 일은 하지 않고 네. 선거 얘기만 하고 어디는 어디가 한다. 이런 연대의 방식을 또 연합의 방식을 모색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오히려 더 멀어지고 간다. 네.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간다. 네. 그래서 저는 성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론, 뭐 서울시장 나서야 되는 문제가 계속 나왔고 안 대표도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는? 저는 안 대표에게 차라리 같은 안 대표의 고향이고 성장지이고 우리 국민의당의 불모지인 부산시장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떠한 경우도 안철수 대표께서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네. 당에서 바란다고 하면은 자기 몸을 던지겠다. 이런 대국민 약속을 하고 대표에 당선됐기 때문에 네. 저는 금년 말 정도 되면은 네. 내년 초이면은 이러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대두돼서 우리 국민의당이 살 수 있고 네. 지금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지방선거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일을 안철수 대표는 해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우리 박지원 전 대표께서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보다는 부산시장이 오히려 더 가망이 높지 않느냐 이런 또 전망이십니까? 가망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한 가능성을 두고 네. 무엇이 우리 국민의당을 국민 속에서 살릴 수 있겠는가? 네. 그러한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자 하는 얘기입니다. 네.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나온다면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과거에 안철수 전 대표가 양보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말이죠. 글쎄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만은 그것은 박원순 시장이 결정할 문제이지 네. 어떤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 네. 또 지금은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네. 박원순 시장이 잘 결정하시겠죠. 네. 뭐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박원순 시장이 잘 결정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들은 지금 뭐 환경영향평가 오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발표하고 조만간에 배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사드를 반대해가지고 네. 진보표를 흡수해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서가지고 보수도 진보도 놓쳐서 패배했습니다. 네. 또 기왕 박근혜 정부에서 두 기가 놓아졌다고 하면은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승리를 했다고 하면은 강을 건넜다고 하면은 뗏목을 묻어버리고 가야 됩니다. 이걸 결정하지 못하고 네. ICBM 북한에서 발사하니까 내기 또 임시 배치하겠다. 네. 이렇게 오락가락 해가지고 중국의 경제 보복은 지금 현재 얼마나 심해졌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단안을 내려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미국 재무부 인사들이 이달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나라를 그 북한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우리가 세컨더리 보이콧에 참여하게 되면 한중 관계는 더 꼬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미국 정부에서도 우리의 특수성을 이해해서 네. 외교 안보 국방은 미국과 하더라도 네. 경제적인 교류 또 군사적 협력도 중국과도 할 수 있도록 서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우리 정부가 외교를 잘해야 된다 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